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인데, 인장, 도장이죠, 도장.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고요.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인장등록 위반 모두 다 마찬가지죠.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자,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죠. 근데 휴업의 경우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개월 초과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취약,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등록증,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고요.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등록 휴폐업 하면서 중개업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 하면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폐업할 때는 세무서 안 가고 그냥 등록관청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어디 가면 많이 기다리겠어요? 세무서 가는 게 많이 기다리겠어요? 등록관청에 많이 기다리겠어요? 세무서더라고. 세무서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처리해요, 민원실에서. 근데 등록관청은 휴업, 폐업 이런 거 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마주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러 번 했는데도. 등록관청이면 시군구에 개업공개사가 뭐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 600명 정도. 600명은 넘어요, 최소한. 그래도 600명이라도 매일 폐업하러 안 오잖아요. 매일 폐업해버리면 다 폐업하고 없겠죠? 휴업, 폐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교수님, 재개 신고 시 등록증 즉시 반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반납했던 거, 처음에 휴업 신고할 때 반납했잖아요, 등록증을. 네. 그걸 다시 돌려준다고요, 즉시. 돌려주죠. 반환. 처음에 반납했던 거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책 29페이지입니다.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밖으로 옮긴 겁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했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 제가 이사하는 거 전입신고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전출신고 안 하고, 옛날에는 전출신고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옮기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이전 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이전 전이라고 해서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되고요. 아, 이게 이전 후고, 이게 1번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역시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인데, 왜냐하면, 이전 전에 뭐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옮기면 전부 다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송부해 주잖아요. 전부 서류를.
등록대장,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죠. 그 암기 프린터는 18번에 맨 밑에 보면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8번 맨 밑에 서류 다 송부해주고 없기 때문에 이전 전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암기 프린터 18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8번에 맨 밑에 보니까 이전 절차 요건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광진구에 있다가 구리시로 사무소 옮겼으면 구리시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구리시청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진구에 본사가 있고요. 광진구에 본사가 있고 구리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구리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남양주시로 옮긴다면 신고는 어디다 하냐면 분사무소 옮기는 신고를 광진구청장한테 한다고요. 그럼 광진구청장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옮겼는 줄 분사무소를.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31회 기출문제 옳은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부칙개공의 경우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만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맞고 2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그래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렇게 간판 달아놨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X입니다. 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요. 등록관청이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만 하는 거지 간판 철거 안 했다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명시해야 되는 게 성명, 소연 등 5개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 연락처, 등록번호 여기다가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려면 다시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터 25번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여기다가 암기 프린터 25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된다. 총청소,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주차 가는 대수, 관리비, 입주 가능일까지도 명시를 해야 된다. 자, 게시해야 될 거, 우리 문제풀이 책 31페이지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1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정모만 가입 확인서 이런 거 게시할 의무 없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되는 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32페이지 10번.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의 등록 간청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 간청이 신고해야 되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 간청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한다고요? 이전 후. 이전 후가 할 수 있도록 송부해 주잖아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자, 그 다음에 지금 관할구역 외로 옮겼네. 관할구역 외로 옮겼으면 무조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들어가가지고 나온다고요. 박스형 문제가 약 50% 정도 출제됩니다. 1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5번, 4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의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자, 30일 암기 프린트 한번 찾아볼까요? 30일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에 보니까 3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15일이라고 해서 X고요.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니까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국장 제출은 15일이죠. 49번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 49번에 암기 프린터는 시험 볼 때까지 다녀야 되고요. 암기 프린터는 요약집 맨 뒤에 봐도 나와 있죠. 계속 찾아보고 잊어먹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입니다. 문제풀이 36번 36페이지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 보조원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신고하면 포상금이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인터넷 표시광고는 성명, 소연 등 5가지 하고 추가로 소면, 종가형, 건축물인 경우는 또 추가로 8개 더 총사방, 계계,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25번에 맨 밑에 표시광고사항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앞에 성명, 소연 등 외에.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했는데 분기별로 하죠. 분기별로. 분기별로면 3개월이죠. 1분기가. 6개월이 아니고 반기잖아요. 반기. 6개월은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31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38페이지.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 기억.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중개업을 하는 특수법인은 암기 프린터 3번 메뉴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업무정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입니다. 디귿,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법인, 그 다음에 리얼은 틀렸네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런 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제출하는 거 서류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잖아요. 4번. 책임자 실무계획 수료증 4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만 제출하면 되죠. 분사무소의 경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해가지고 나온다. 31회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겸업할 수 있는 것. 법인은 6가지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용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된다고 했죠?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할 수 있으니까 니은은 가능하네요. 주상복합이니까 주택 상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할선은 안 됩니다. 금융할선. 법인의 경우 금융할선 안 된다고요. 개인은 가능하죠. 개인은 대출할선하고 커미션 받잖아요. 법인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공매, 이게 또 참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행은 가능한데 동산은 안 된다고. 동산. 연습 안 하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엄,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 돈 안 되는 것만 겸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해놨어. 왜?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험에는 외국 대형 법인 견제하려고 이런 말 절대 안 나온다 했죠. 그런 말 나오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으니까요. 겸업이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어요. 법인의 겸업지 아니게.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했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주택상가, 임대, 관리대행 가능하다고 했죠. 부동산 이용 개발 및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용역 제공은 안 되고 용역 알선만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 됩니다. 공매대상 부동산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겸업할 수 있는 것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형적으로 기출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 4개, 3개 박스 해가지고 출제된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인,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보조원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외국인도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기억은 옳은 내용이네요. 자격증 땄으면 외국인은 개업도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자, 을이 누굽니까? 소속 공인계사고요. 병이 누군데요? 보조원이네요. 자, 그러면 을은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소속 공인계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병은 직무교육 받겠죠. 보조원은.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해고신고는 10일인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해고라는 말은 물론 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이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정답이네요. 기출문제입니다. 30일의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고 있다. 29번 44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소속공인계사,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에 쓸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옳은 것은 했는데 틀린데.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건데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책에도 옳은 것 돼 있어요.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책에는요. 이 틀린 게 맞나? 그 책에는 인장 등록이 말이 아예 안 나와 있는데. 32번이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 32번이에요. 31번? 32번. 예, 제가 이 급하게 자료를 지금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월요일 날 빨리 만들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32번? 32번? 보기는 29번 보기고 문제만 32번. 그럼 다 1년도는 29번. 찍어봐. 그럼 이것도 찍어봐. 사진 찍으라고.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 일단 그냥 이 문제만 봅시다. 지금 그러면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맞죠 이거?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4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틀렸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예, 보조원이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왜 고용한 경우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게시해야 된다. 5번 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게 2번이네. 틀린 걸로 하면 틀린 게 2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네요. 틀린 게 2번. (32번) 이거 45페이지 32번 이것도 안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32번. 보조원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틀렸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고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만 하죠. 옳은 것.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령에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했는데 인감령에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의 인장이라면 인감령에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이라면.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거는 맞네요. 이것도가 아니라 이거는 맞는 말이죠. 소속공개사는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암기 프린트 42번, 1번, 2번에 보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죠. 6개월 범위 내에서 42번, 1번, 2번 6개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인데 개별 기준은 3개월이죠. 최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개별 기준을 물으면 3개월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개별 기준은 3개월이고 그 3개월에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전부 다 6개월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46페이지 맞아요. 이 문제 이거 46페이지 3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고 했죠? 1번이 답입니다. 법인 인감도장이 따로 있어요.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인장이라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된 사무소 걸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사실 계약이 동시에 들어오면 골치가 아플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시험 공부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요? 없어요.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인장등록은 아까 그 등록 신청서에 보면 인장등록 신고서도 같이 돼 있었죠.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속공개사인 경우 고용신고서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을 변경 등록하는 신고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는 서식이 3가지입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는 게 아니라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37번 48페이지 맞아요. 문제 자, 휴업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생겨된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이죠. 처분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분일인데 가령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예를 들면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그랬다가 만약 9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러면은 이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까? 아니면 절대적 취소가 됩니까? 업무정지 2번 받고 폐업했다고요? 이 기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취소해야 된다고요. 즉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승계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간 폐업을 했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요. 즉 잔머리 굴려도 소용 없다는 이야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폐업하는 순간 옛날 거 다 없어진다고 하면 폐업했다가 또 그 다음날 등록해가 또 나쁜 짓 하고 자꾸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이게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있는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즉 증가기록이 승계된다고요. 그 잔머리 굴려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하거나 휴업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중개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가운데 3개 교육제도 가운데 3개 요거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은 맨 밑에 보니까 그 교육시간하고 기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개업을 했거나 또는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초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 교육 12월 달에 바로 받아놓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실적으로 보면 합격하자마자 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교육 해보면 태어나서 처음 받는 분 해보면 한 번 이상 처음 받는 게 아니고 2번째, 3번째 받는 분 손 들어보라고 많아요. 그만두고 1년 넘어서 다시 하는 분들 또는 교육만 받고 1년 안에 개업이나 취직 안 해가지고 다시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 암기 프린트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46번에 11번, 12번에 있네요. 11번, 12번.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죠. 그래서 3년 안에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공탁금을 안 내준다고 46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에 있었습니다.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별도로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 폐업신고, 휴업신고, 재개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 아니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정리해놨잖아요. 31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38번 49페이지 문제 맞는지 보세요. 이거 맞아요? 38번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딱 3개월만 휴업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2개월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2개월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또 2개월 더 지금 휴업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내가 4개월 휴업할 마음이 있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중간에 변심한 경우, 마음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만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업해도 월세는 계속 내야 돼요. 사무소 나눠야 되고 보정 설정해야 되고 휴업할 이유가 없죠. 권리금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문 닫아놓으면, 셔터 닫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휴업할 일이 생기면, 그럼 권리금 못 받으면 그냥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치약, 징집,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임신, 출산, 아기 낳는 경우, 이런 경우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처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전자문서 불가능.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50번 맨 밑에 있어요, 없어요? 50번.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 거기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휴업, 폐업은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휴업, 폐업은. 휴업, 폐업은 안 되는데 재개, 변경신고는 가능해요. 왜?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되고, 재개는 이미 반납되어 있으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폐업하면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이게 X네.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아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출문제 나왔잖아. 이게 반납했던 거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즉시 재개하겠다고 하면. 즉시라는 표현 여기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여기는 즉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 답 5번입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 6개월 초과에서 휴업할 수 있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법조문상은. 법조문상은 질병, 징집, 취약, 임신, 출산만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답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또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1번이 맞네요.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등록증 반납하고 없어요. 변경신고할 때는. 휴업할 때 반납했잖아요. 4개월 휴업한다 해놓고 1개월 더 휴업하겠다 이렇게 변경신고하려면 첨부할 수가 없다고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개월 무단 초과해서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입니다. 45번, 52페이지 45번 맞나요? 이제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폐업,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 있습니다. 휴업은 없죠. 휴업은? 답 4번입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고 했잖아요. 6개월이니까 최대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답 4번입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8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개설 등록 절차, 개업하는 절차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암기 프린트 3번의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그 다음에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되고요. 12가지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옛날 집행유예 기간인데 지금 집행유예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사무소 중에서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의 겸업 제한, 암기 프린트 24번 6가지만 법인은 겸업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죠. 고용인, 직원입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중개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인장등록은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할 인장,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크기 제한 없습니다. 휴업,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근데 휴업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재개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변경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다음 주 이제 공부할 내용이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정보망,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보정설정 의무, 금지행위.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의무와 책임에서, 권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중개보수 받는 게 권리잖아요. 그 권리마저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시험에 나와요.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 이번 주, 다음 주 다 거의 8문제 정도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일 모의고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안 풀어봤으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